혈관이 한번 막히면 그 어떤 약으로도 완전히 되돌릴 수 없습니다. 혹시 요즘 손발이 차가우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다리가 무겁다고 느끼신 적 있으세요? 가족 중에 고혈압이나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냥 나이 탓이겠지? 이렇게 넘기셨다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10명 중 7명이 이미 혈관 내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혈관이 70% 이상 막혀도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근경색, 뇌경색으로 쓰러집니다. 골든타임은 단 3시간입니다. 그 안에 병원 못 가면 반신마비, 심하면 사망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생선을 제대로만 먹어도 막힌 혈관을 99%까지 뚫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생선을 오히려 잘못된 방식으로 요리해서 혈관을 동시에 망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100세 건강 거창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누르는 그 작은 손가락 하나가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는 첫 번째 행동이 될 수 있어요. 함께 건강 지켜가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저는 30년 넘게 심혈관 질환 환자를 진료하며 수많은 분들의 식습관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혈관을 뚫어주는 생선에는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생선의 조리법에 속지 않고 진짜 혈관을 지키는 생선 섭취법과 그 과학적 근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요 영상 중반부터 공개할 생선 조리법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막힌 혈관을 100% 뚫는 방법 확실히 아실 수 있습니다. 생선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당신의 혈관을 살리는 생선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막히게 만드는 생선도 있습니다. 영상 중반부터 공개할 그 조리법이 당신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을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진료했던 환자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68세 김영수 씨는 매일 아침 생선구이를 챙겨 드셨습니다. 고등어, 삼치, 갈치를 번갈아 먹으며 생선은 오메가3가 풍부하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믿으셨죠? 하지만 1년 전 출근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왼쪽 가슴에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왔고 식은땀이 흐르더니 숨이 막혔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급성 심근경색. 의사는 생선을 매일 튀기거나 구워 먹으면서 생긴 트랜스지방과 산화된 기름이 혈관을 막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좋다고 믿었던 생선이 결국 내 심장을 멈추게 할 뻔했다니? 서울 강서구 72세 박순자 씨는 평소 양식 연어회를 일주일에 서너 번 드셨습니다. 특히 연어는 오메가3의 왕이라고 믿고 많이 드셨죠? 하지만 어느 날 계단을 오르다 극심한 어지럼증을 느끼며 쓰러졌습니다. 검사 결과는 경동맥 협착증 70%. 의사는 양식 연어에 들어있는 항생제 잔류물과 중금속이 혈관 염증을 악화시켰다고 했습니다. 특히 양식 연어는 자연산보다 오메가6 비율이 높아 오히려 염증을 유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75세 최병철 씨는 은퇴 후 건강을 위해 매일 생선찌개를 끓여 드셨습니다. 국물까지 다 마셔야 영양이 다 흡수된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몇 달 지나지 않아 혈압이 급격히 오르고 다리가 심하게 부었습니다. 검사 결과 혈관 내벽이 염증으로 손상되어 있었고 나트륨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습니다. 짜게 조리된 생선찌개와 국물의 나트륨이 혈압을 올려 혈관을 딱딱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나는 건강에 신경 썼다고 말했지만 잘못된 상식이 오히려 혈관을 공격한 것입니다. 당신이 매일 먹는 생선도 혹시 혈관을 조용히 막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절망하긴 이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이 여러분의 혈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혈관 막힘은 예방 가능한 질환입니다. 심지어 이미 혈관이 6070% 막혀 있어도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면 되돌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문제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심한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자신이 심혈관 질환의 고위험군이라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가슴 통증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혈관이 80% 이상 막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동안 누구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던 생선 조리법의 숨은 양면성에 대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실제로 추천하는 혈관 보호 생선 조리법 1위를 마지막에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병원 안 가도 약 안 먹어도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임상에서 직접 확인한 실제로 효과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순환기내과 전문의로 32년째 진료를 이어오고 있는 이재훈 원장입니다. 저는 매주 수십 명의 심근경색, 협심증 환자를 진료하면서 그들의 공통된 후회를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생선을 먹지 않았을 텐데요. 저는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조리법 하나가 혈관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특히 생선 섭취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좋다고 믿는 영역이지만 실제로는 혈관 질환을 빠르게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동안 누구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던 생선의 숨은 양면성에 대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실제로 추천하는 혈관 보호 조리법을 마지막에 공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인구의 10명 중 7명은 이미 동맥경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혈관 조영수를 찍어보면 혈관 내벽에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쌓여 혈관이 좁아진 상태로. 그런데 혈관 질환의 무서운 점은 이 플라크가 생기기까지의 과정이 너무나도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통증도 경고 신호도 거의 없습니다. 혈관 안쪽에서는 이미 염증이 번지고 혈소판이 들러붙어 벽을 좁혀가는데 사람은 이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평소처럼 아침에 세수를 하거나 계단을 오를 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심근경색의 첫 발현 순간입니다. 그만큼 예방이 중요합니다. 이미 생긴 플라크는 쉽게 녹지 않기 때문이죠. 특히 60세 이후에는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혈류순환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첫째, 산화된 기름의 문제입니다. 생선을 고온에서 튀기거나 구우면 불포화 지방산이 산화되어 트랜스 지방으로 변합니다. 이 트랜스 지방은 혈관 내벽에 염증을 일으켜 LDL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만듭니다. 특히 같은 기름을 반복해서 사용하면 산화물질이 더욱 증가하면서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됩니다. 둘째, 나트륨 과다 섭취입니다. 생선을 조리할 때 간장, 소금, 된장을 과하게 넣으면 나트륨이 혈중으로 들어가 혈압을 급격히 올립니다. 이 나트륨이 혈관에 쌓이면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혈관은 점점 탄력을 잃고 쉽게 막히게 됩니다. 셋째, 양식 어류의 독성 누적입니다. 혈관벽은 원래 매끄럽지만 중금속이나 항생제 잔류물이 쌓이면 표면이 거칠어집니다. 이 거친 벽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으며 플라크가 형성되고 그 플라크가 터지면 혈류가 순간적으로 차단됩니다. 이것이 바로 심근경색 발작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넷째,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불균형입니다. 60대 이후에는 활동량이 줄고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조금만 오메가6가 과다해도 염증 반응이 증폭됩니다. 이때 항염증 작용을 하는 오메가3가 부족하면 혈관 염증은 더욱 악화되고 혈류는 느려지죠. 결국 이런 모든 요소가 겹쳐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즉 생선은 단순한 건강식이 아니라 조리 방법에 따라 혈관을 망가뜨리는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선은 무조건 건강식이다. 오메가3가 풍부하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다. 이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생선의 오메가3는 고온 조리 시 산화되어 오히려 혈관에 해로운 과산화 지질로 바뀝니다. 즉 오메가3가 풍부하다는 말이 반드시 안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생선회가 구운 생선보다 더 건강하다는 인식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양식 생선회를 자주 먹으면 중금속과 미세 플라스틱이 체내에 축적되어 혈관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특히 대형 어류일수록 먹이 사슬 상위에 있어 수은 농도가 높아져 혈관 내벽을 손상시킵니다.
그리고 생선 국물은 영양이 풍부하니 다 마셔야 한다는 말도 부분적인 사실일 뿐입니다. 국물에는 오메가3도 들어있지만 과량의 나트륨과 퓨린이 함께 들어옵니다. 이것이 혈압을 올려 그 효과가 상쇄됩니다. 즉 오메가3보다 나트륨과 산화물질의 영향이 더 커지면 결과는 오히려 손상됩니다. 따라서 생선을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는 양보다 방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조리해야 혈관을 지킬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천 연수구의 69세 정미숙 씨는 평생 건강식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루 3끼 중 2끼는 생선으로 대신했고 당연히 건강에 좋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가슴이 자주 답답하고 왼쪽 팔이 저리는 증상이 반복되어 병원을 찾았죠. 심장 초음파 검사 결과는 경미한 협심증, 혈액 검사에서는 산화 스트레스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먹던 생선의 조리법이었습니다. 아침엔 고등어구이, 점심엔 갈치조림, 저녁엔 생선튀김. 의사는 고온 조리로 생긴 산화물질이 혈관을 막은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대전 유성구 73세 김동수 씨는 퇴직 후 건강관리를 위해 매일 저녁 연어 스테이크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지 않아 혈압이 급격히 오르고 다리가 자주 부었습니다. 검사 결과 혈관 내벽이 염증으로 손상되어 있었고 나트륨 수치가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버터와 소금으로 조리한 연어 스테이크가 나트륨과 포화지방을 동시에 올려 혈관에 부담을 준 것이었습니다. 경남 창원시에 사는 71세 박재훈 씨. 이분은 고혈압이 있었지만 생선은 자연식이라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생선조림을 거의 매일 드셨고 국물까지 다 마셨습니다. 혈압은 늘 150을 넘었고 손발이 자주 저렸습니다. 결국 일과성 허혈 발작을 겪고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검사에서 혈관이 이미 65% 이상 막혀 있었고 의사는 생선조림의 나트륨을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세 사례는 모두 좋은 의도로 생선을 섭취했지만 결과적으로 혈관 건강을 악화시킨 경우입니다. 즉 건강식이라고 믿었던 행동이 혈관을 조용히 공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혈관 질환의 핵심 원인은 혈류의 막힘입니다. 이 혈류가 막히는 과정을 단순히 콜레스테롤이 쌓여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생리학적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산화된 기름. 둘째, 나트륨 과다. 셋째, 독성 물질 누적. 넷째, 오메가 불균형. 결국 이런 모든 요소가 겹쳐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즉 생선은 단순한 건강식이 아니라 조리 방법에 따라 혈관을 망가뜨리는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조리한다면 그 반대의 효과 즉 혈관 재생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조리 온도와 간, 그리고 생선 종류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조리하느냐가 당신의 혈관을 지키는 결정적인 차이가 됩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조리해야 혈관을 지킬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리 온도를 낮춰야 합니다. 생선을 180도 이상 고온에서 굽거나 튀기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직화구이는 오메가3가 산화되어 트랜스지방으로 변하기 때문에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가장 좋은 조리법은 찜 또는 저온 조리입니다. 100도 이하에서 찌면 오메가3가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됩니다. 둘째, 생선의 종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중금속 축적이 많은 대형 어류 즉 참치, 황새치, 상어는 일주일에 한 번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중금속이 적고 오메가3가 풍부한 소형 등푸른 생선, 예를 들어 고등어, 꽁치, 정어리, 멸치, 청어는 혈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고등어의 EPA와 DHA 성분은 혈중 중성지방을 줄이고 혈관벽을 강화합니다. 셋째, 양식보다 자연산을 선택하고 조리 시 기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양식 생선은 항생제 잔류물이 있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선을 조리할 때 버터나 식용유를 과하게 쓰면 포화지방이 증가합니다. 한 마리의 생선에는 올리브유 1큰술이면 충분합니다. 또는 에어프라이어로 기름 없이 조리하거나 석쇠에 구워 기름을 빼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하루 섭취량을 정해야 합니다.
생선은 하루 10만 150지 정도, 즉 손바닥 크기 한 토막이면 충분합니다. 생선을 많이 먹는다고 건강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다 섭취 시 퓨린이 쌓여 통풍 위험이 증가합니다. 중요한 것은 적정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섯째, 소금과 간장을 줄여야 합니다. 혈관의 나트륨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생선 조림이나 구이 시 소금을 평소의 절반만 사용해야 합니다. 대신 레몬즙, 생강, 마늘, 허브로 향을 내면 나트륨 없이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특히 레몬의 비타민C는 오메가3 산화를 막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채소와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생선은 단백질이 많아 소화 시 활성산소가 생깁니다. 이때 채소의 항산화 성분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혈관을 보호합니다. 양배추,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를 생선과 함께 먹으면 혈관 건강 효과가 2배로 높아집니다. 하루 30분 걷기를 병행하면 혈류 속도가 15% 이상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8가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 생선은 찜 또는 저온 조리로 섭취한다. 2. 하루 섭취량은 10만 150지 이하로 제한한다. 3. 튀김이나 고온 구이보다 찜을 선택한다. 4. 소형 등푸른 생선을 중심으로 먹는다. 5. 소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레몬즙을 활용한다. 6. 매일 30분 이상 가벼운 걷기를 실천한다. 7. 잦은 가슴 답답함, 팔 저림, 호흡 곤란이 있다면 즉시 병원에서 심장 초음파 검사를 받는다. 8.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이 8가지를 지키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65% 이상 낮출 수 있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생선 조리 패턴만 바꿔도 혈류 흐름이 개선되는 것을 임상에서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들을 실천해서 건강을 회복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67세 이선자 씨는 3년 전 협심증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평소 건강식에 관심이 많아 아침마다 고등어 구이와 갈치조림, 생선튀김을 챙겨 먹었지만 그게 오히려 혈관을 막는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의사의 조언에 따라 생선을 찜으로 바꾸고 고등어 한 토막에 레몬즙과 생강을 곁들여 하루 한 번만 섭취하도록 식단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소금 대신 허브를 사용하고 하루에 물을 8잔 이상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 차이를 못 느꼈지만 2달쯤 지나자 가슴 답답함이 사라지고 혈압이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석 달 후에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던 증상도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6개월 후 정기검진에서는 중성지방 수치가 35% 이상 떨어졌고 혈관 탄력도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선자 씨는 지금도 생선 하나 조리하는 방법이 내 심장을 살렸다고 말합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70세 최병호 씨는 은퇴 후 양식 연어회를 일주일에 4-5번 드셨습니다. 그런데 혈압이 높아지고 손발이 자주 저려 검사를 받았더니 경동맥 협착 60%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는 양식 연어회를 끊고 대신 자연산, 고등어와 꽁치를 찜으로 조리해 하루 한 번씩 섭취하도록 식단을 바꿨습니다. 또한 생선과 함께 브로콜리와 양배추를 꼭 곁들여 먹었고 저녁 식사 후엔 40분 걷기를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3개월 뒤 재검사에서 혈류 속도가 개선되고 혈관 염증 수치인 CRP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협착률이 60%에서 45%로 감소했고 손발 저림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최 씨는 비싼 영양제보다 생선 조리법 하나 바꾸는 게 더 큰 약이 된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2사례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생선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 건강을 지키는 건 양이 아니라 조리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국내 순환기약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고온 조리 생선을 매일 200지 이상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무려 2.1배 높았습니다. 특히 튀김이나 고온 구이 상태에서 생선을 먹는 습관은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해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밝혀졌습니다. 180도 이상에서 조리 시 오메가3의 70% 이상이 파괴되고 트랜스 지방이 생성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장기 연구에서도 생선을 찜으로 조리해 섭취한 그룹은 튀김으로 섭취한 그룹보다 심근경색 발생률이 48%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반대로 조리 온도를 100도 이하로 낮추고 나트륨 섭취를 절반으로 줄인 그룹은 6주 만에 혈관 염증 수치가 평균 28%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일본 도쿄대학 연구팀은 등푸른 생선의 EPA와 DHA가 혈류 개선에 탁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고등어에 함유된 EPA는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고 혈관을 유연하게 유지시켜주며 혈전 생성 위험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 임상 실험에서 하루 백지에 찐 고등어를 3개월 섭취한 그룹은 혈중 중성지방이 평균 32% 감소했고 혈류 속도가 평균 18% 개선되었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기검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아래는 60세 이상 시니어층에게 맞는 심혈관 관리 프레임워크입니다. 1단계 혈관 위험도 확인, 가족력, 흡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여부를 체크합니다.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매년 심장 초음파 검사를 권장합니다. 2단계 기초검사, 혈압, 공복혈당, 중성지방, 총콜레스테롤, HDL, LDL, 그리고 혈액 내 염증 지표 CRP를 함께 측정합니다. 이 중 CRP가 3.0mgl 이상이면 혈관 내 염증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큽니다. 3단계 혈관 초음파 검사, 특히 60세 이후부터는 경동맥 초음파를 통해 혈류 속도와 혈관, 두께, 플라크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에 혈관 협착이 발견되면 약물이나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4단계 추적 관리, 6개월마다 수치 변화를 기록하고 혈관 나이를 측정합니다. 같은 나이라도 혈관 나이는 최대 20년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4단계를 꾸준히 실천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을 75% 이상 낮출 수 있습니다. 혈관 질환은 단순한 노화의 결과가 아닙니다. 조용히 진행되는 식습관의 누적 결과입니다. 산화된 기름으로 조리한 생선을 고온에서 자주 섭취하면 혈관 염증이 쌓여 결국 혈류가 막힙니다. 하지만 찜으로 조리하고 적정량의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며 채소와 물, 운동을 병행한다면 혈관은 오히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즉 혈관 질환을 막는 진짜 열쇠는 약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꼭 기억하십시오. 생선을 조리하는 방법 하나만 바꿔도 당신의 혈관은 10년은 젊어질 수 있습니다. 고온에서 굽거나 튀기던 생선을 찜으로 바꾸고 소금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이 단순한 변화가 혈류를 살리고 당신의 심장, 뇌, 그리고 생명을 지켜줍니다. 혹시 평소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팔이 저린 적이 있으신가요?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오늘부터라도 식습관을 바로잡고 정기검진으로 혈관 상태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댓글로 오늘부터 생선찜으로 혈관 건강 지킨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응원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함께 건강을 지켜가는 지혜로운 시청자가 되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